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떠나서 말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외로웠는지. 누구 하나 제대로 대화할 수 없어서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처럼 ABC부터 다시 배우던 그 시절이요. 그때 우리 정말 철판 깔고 버텼잖아요. 눈치 보고 욕설이나 은어도 알아야 하니까 TV쇼도 보고 매일매일 부딪히며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오고 나니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아이들 학교 엄마들과도 잘 어울리고 동네 사람들과도 웃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건 시간이 만들어준 선물이었어요. 내가 노력한 시간, 어색함을 참아낸 시간,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시간.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여기민 가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국이라고 해서 그냥 편할 거라는 환상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고향이긴 해도 이미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한국도 많이 변했고 내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몸에 밴 생활 습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살 때 그 낯설음이 한국에서도 한 번 더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훨씬 덜 속상할 거예요. 이민 40년 넘게 살고 보니 깨달았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어디서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려면 그 적응 기간을 각오해야 해요. 물론 거기서도 서운한 일, 마음 상하는 일은 분명 생겨요. 그런데 그때 미국 살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속상한 거 꾹꾹 눌러 담으면서 웃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해보세요. 그 마음 꺼내서 다시 쓰면 이번에는 훨씬 쉬울 거예요. 식은 죽 먹기라고까지는 못해도 끓는 죽보단 훨씬 나아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첫 번째 사례가 있어요. 시골 동네에서 동양인이라고 저를 처음엔 경계하던 이웃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 대화가 안 되니 오해도 쌓였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만난 엄마들이랑 먼저 인사하고 학교 행사 같이 가고 내가 먼저 음식도 나눠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서서히 마음을 열더라고요. 1-2년 지나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 아이 봐주기도 하고 저는 그 집 강아지도 돌봐주고 말이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통해서였어요. 두 번째 사례는 제 발음 이야기예요. 미국 온 지 한참 됐는데도 한국식 발음이 너무 심했어요. TV에서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 보는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거부터 다시 하자 하고 ABC부터 소리내서 읽었어요. 국민학교 34학년 교과서를 큰 소리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게 34개월 정도 지나니 놀랍게도 완전히 현지인 발음이 됐어요. 부끄러워도 철판 깔고 다시 시작했더니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가능했어요.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든 처음부터 다시 배울 각오가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이야기예요. 혼자 된 뒤 한국어가 점점 서툴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극이랑 드라마를 몇 년을 봤어요. 나중엔 한국에 있는 친구랑 카톡도 하고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한국어로 글도 쓰게 됐어요. 배우고 싶으니까, 외로워서라도 배우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긴 글도 쓰고 한국 친구랑 수다도 떨고 그게 제 삶의 즐거움이 됐어요. 이 세 가지 경험이 알려준 건 딱 하나예요. 나이 들어서도 은퇴하고서도 배움과 적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낯선 이민 생활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한국에서도 조금만 더 배우고 노력하면 됩니다. 내 나라니까 당연히 나를 다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한국도 변했고 나도 변했으니까 다시 서로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 맞추려고 하면 지칩니다. 이민 초기에도 다 못했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일단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세요. 미국 살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힘들어도 감사 찾고 속상해도 웃으려고 애쓰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해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라도 가끔 쓰세요. 한국 살면서 영어가 필요 없을 수 있어도 그건 당신이 땀 흘려 배운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영어가 당신이 이민 생활에서 이겨낸 증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한국으로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민 와서 고생했던 그 마음가짐을 조금만 꺼내서 쓰면 됩니다. 남은 인생, 한국에서도 행복하게 사세요. 상처받으면 꺼내서 훅 날려버리세요.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웃으면서 삽시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 나눈 여기민후, 은퇴 생활의 적응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하지만 여전히 말하듯 풀어 설명해 볼게요. 구체적인 정보, 팁, 실제 사례와 수치까지 넣어서 한국으로 여기민을 고려하거나 이미 돌아온 분들이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어서 적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 나라이니까 당연히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여기민 적응에 평균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해외에서 처음 살 때랑 똑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적응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한국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IT, 금융, 의료, 교통 모든 게 엄청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결제도 교통카드나 모바일페이가 기본이에요. 2023년 통계로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넘습니다. 어르신들도 카카오톡 송금, 간편결제, QR 체크인을 일상적으로 써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오면 이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실전 팁, 한국 오자마자 큰 돈부터 바꾸지 말고 먼저 소액으로 교통카드 충전해보고 앱 설치해보고 천천히 배워보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디지털 교육도 해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ABC부터 다시 읽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배우는 마음이면 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 적응 문제. 한국 의료가 싸고 빠르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는 가정의가 1차 진료를 조율하고 필요하면 전문의로 보내주죠. 한국은 병원 선택이 자유롭지만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대형 병원 예약은 정말 치열합니다. 사례 실제로 귀국 후 허리 통증으로 대학 병원 가신 분이 MRI 한번 찍는데 3개월 기다렸어요. 이런 거 모르고 갔다가 한국 병원 엉망이야 하면서 싸움 나기도 합니다. 실전 팁, 동네 의원부터 잘 찾아두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절차도 필수입니다.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 신청을 안 하면 진료비가 100% 자비 부담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 회복. 미국에서 살 땐 동네 엄마들, 아이들 친구 부모, 교회나 지역 커뮤니티 등 나름의 관계망이 있었죠. 한국 오면 이게 단절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 만들기가 어렵죠. 한국 통계청 조사에서도 60대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친구가 거의 없다고 답했어요. 사례, 귀국 후 고향에 갔는데 어릴 적 친구는 다 흩어졌거나 생활이 너무 달라져서 써먹해졌다는 분이 많아요. 실전 팁,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교회나 사찰 소모임을 활용하세요. 무조건 나 먼저 인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미국 시골에서 처음엔 경계받았지만 먼저 음식 나누고 인사하다가 친구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넷째, 주거 문제. 한국은 집 구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전세 제도가 낯설 수 있고 월세나 보증금도 부담이 큽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 보증금 평균이 2억을 넘습니다. 2024 기준. 실전 팁, 귀국 전 충분히 조사하세요. LH 임대주택도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니 알아보세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혜택도 받습니다. 다섯째, 가족관계의 변화. 귀국하면 자녀와 같이 살 계획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의외로 트러블이 됩니다. 한국의 자녀 세대는
부모 간섭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례 미국에서 아이 돌봐주다 귀국해 며느리와 살았는데 문화 차이 때문에 한 달 만에 싸우고 따로 나간 분도 봤습니다. 실전 팁 가족과 솔직하게 계획을 의논하세요. 같이 살까? 가까이 살까? 따로 살까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이 충분하면 독립주거가 훨씬 편안합니다. 여섯째, 노후 자금 계획. 한국의 공적연금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2024년 기준 60만 원대예요. 미국 소셜연금 수령액보다 적죠.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를 고려해 귀국 전에 예상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전 팁. 귀국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고민하세요. 한국은 65세까지 재취업 시장이 꽤 활발합니다. 소일거리라도 하면 건강보험료 산정도 유리해집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세 등 한국 세금 구조를 공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서적 준비. 귀국하면 한국인이라고 다 같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물 먹었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욕설과 은어를 배우려고 일부러 TV쇼를 봤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어는 할 수 있어도 문화어는 다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팁. 뉴스, 드라마, 유튜브로 한국어 표현 감각을 계속 유지하세요. 마음 상하면 미국 살 때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세요. 고향이라고 당연히 이해받을 거다는 생각은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정리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민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기 힘들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처럼 ABC부터 다시 읽을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한국 의료는 저렴하지만 예방이 최고입니다.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한국으로 귀국을 생각 중이신 분들, 이미 돌아오신 분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드럽게 살아봅시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미국에서도 해냈잖아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조금은 천천히. 그것이 은퇴 후 삶의 진짜 준비입니다.